네, 오늘 이야기는요, 정말 상상하지도 못했던 한 집안에서 벌어진 비극적인 이야기인데요. 저도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세상에는 이런 일도 있구나 하면서 좀 충격을 받았던 그런 사연입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뚜기 아빠님의 사연 들어보겠습니다. 이번 이야기는 얼마 전 모임에서 이제 오랜만에 대학 동창들과 모임을 가졌거든요. 그 자리에서 이제 혹시 섬뜩하거나 약간 이게 현실 공포 얘기가 없냐고 물어봤더니 동기였던 여자친구가 몇 년 전에 자기 직장 선배에게 직접 들었던 일이라면서 얘기를 해줘서 이렇게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먼저 이번 이야기의 당사자는 서울에서 딸을 혼자 키우며 살고 있는 현재는 50대인 싱글맘이시고요. 이 사건을 얘기하려면 이제 이분이 직장 생활을 시작했을 시절로부터 먼저 돌아가야 돼요. 이분은 대학을 졸업하고 중견 기업에 취직을 했는데 취직하자마자 집에서 결혼을 하라고 막 종용을 했대요. 그때 당시는 막 30 가까이만 돼도 노총각 노처녀 소리를 들을 지금이랑은 다르게 그런 시절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분은 이제 내키진 않았지만 그래도 부모님이 만들어주신 선자리에 마지못해서 몇 번 나갔는데 뭐 만났던 분들 자체가 이제 다 자기의 마음에 들지는 않아서 그냥 한 번 만나고 말고 이랬는데 본인이랑 이제 나이대가 비슷한 어떤 분과는 괜찮은 것 같고 재미도 있어서 서너 번 만났대요. 근데 이제 결국 크게 끌리지 않아가지고 자연스럽게 뭐 안 만나게 되었다고 해요. 그러다 이제 몇 년 후 당시 어떤 봉사활동 자리에서 우연히 아까 말한 그분을 다시 만났는데 그때는 뭔가 신기하기도 하고 마침 또 둘 다 만나는 사람도 없었고 또 봉사활동을 이제 같이 자주 하면서 자연스럽게 만나게 되었고 아 이게 운명인가 싶어서 연인이 되고 결혼까지 하게 되셨다고 해요. 남편은 이제 괜찮은 회사를 다니던 건실한 청년이었고 시아버지는 이미 돌아가신 상태였고 시어머니도 이제 서울 근교에 있는 곳에서 이제 혼자 살고 계셨다고 해요. 신혼 초반에는 남들처럼 이제 행복하게 평범하게 살았고 이제 딸을 낳으면서 이분은 이제 회사를 관두고 전업주부의 길을 걷게 되었대요. 딸이 태어나고 걸음마를 시작할 때쯤에 평소 때 너무 건강하셨던 시어머니가 건강검진에서 갑자기 말기암 선고를 받으셨고 그 상태로 몇 달을 투병하시다가 돌아가시게 되었대요. 그런데 이제 시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난 후 조금 이상한 일이 생겼대요. 장례식이 끝나고 이제 시어머니 댁에서 유품을 이렇게 정리하고 있었는데 어떤 여자가 집으로 들어오더니 시어머니 영정사진 앞에서 무릎을 꿇고 서럽게 막 울었대요. 그 남편이 그걸 보고 달래러 가니까 그분이 남편을 껴안고 정말 목 놓아서 펑펑 울었대요. 좀 이상하긴 했죠, 당연히. 그래서 근데 이제 그 상황에서 어떻게 뭐 말을 할 수가 없어서 어느 정도 좀 진정이 되고 나서 자초지적을 들어보니 그 울던 여자는 남편의 누나, 이분의 시누이였고 내림굿을 받아 무당이 되면서 집이랑 인연을 끊은 거였다고 하더라고요. 돌아가신 시어머니는 내림굿 받는 것을 극구 반대했고 무당이 될 거면 차라리 우리 인연을 끊고 살자고 했는데 이분은 힘든 무병을 견디지 못하고 결국은 가족과의 인연을 끊고 그냥 무당이 되셨다고 해요. 이 당사자분은 이 얘기를 듣고 기분이 좋진 않았대요. 자기도 당당히 이 집의 가족인데 본인한테 얘기 안 한 시누이가 있다는 것도 그걸 말해주지 않은 가족들한테 좀 서운함을 느꼈고 뭐 돌아가신 시어머니랑 이분이랑 사이가 굉장히 좋았는데 시어머니한테도 조금 서운했대요. 근데 이제 남편은 살아있을 때 엄마랑 누나가 화해했으면 좋겠지만 그래도 지금이라도 이렇게 누나를 다시 보게 돼서 기뻤다고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 부모님을 다 잃은 남편의 마음을 헤아려 보니 누나가 있다는 게 엄청 힘이 될 수도 있겠구나. 이제 그럴 수 있다고 생각도 했대요. 그렇게 장례를 치르고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났는데 갑자기 이분 건강이 점점 안 좋아졌대요. 병원에 가도 딱히 안 좋은 곳은 없다고 하고 그래서 그냥 영양제만 사 먹는데 몸은 나아지질 않았고 이제 그걸 시누이한테 얘기하니까 시누이가
혹시 돌아가신 엄마가 심술 부리는 거 아니냐고 하면서 갑자기 며칠 후에 몸에 잘 지니고 있으라고 부족을 줬다고 해요. 그래서 그냥 별 생각 없이 또 가방에 넣었는데 부족도 표염이 없는지 몸은 나아지질 않았다고 해요. 그렇게 하루하루 지내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왔대요. 받으니 어떤 낯선 남자가 할 말이 있다며 얼굴을 보고 싶다고 갑자기 얘기를 하더래요. 당연히 모르는 번호고 모르는 사람이니까 누구냐고 물어보니 이 사람이 뭐라 그랬냐면 자기는 그 신우이의 이름을 얘기하면서 그 여자의 전 남편이라고 말을 했대요. 네. 그러니까 이분은 너무 혼란스러우니까 그럼 제가 일단 제 남편이랑 신우이한테 한번 물어보고 다시 연락드릴게요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려고 했더니 그 남자가 정말 후회하고 싶지 않으면 아무한테도 말을 하지 않고 자기를 만나는 게 좋을 거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분이 뭔가 여자의 촉이 발동했던 건지 그 사람을 만나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번화가에 있는 사람이 많은 프랜차이즈 카페에서 만나기로 했대요. 뭐 안전한 곳이니까 가서 만났는데 카페에서 만난 사람은 실제 신우이의 전 남편이 맞았고 그분이 사진을 몇 개 보여줬는데 그게 결혼식 사진이었대요. 거기에는 이제 돌아가신 시아버지와 시어머니 그리고 군복을 입은 남편까지 찍혀 있었대요. 그래서 이제 신원이 이제 확실해졌으니까 이제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왜 자기를 만나자고 물으니 그 사람 입에서 나온 말은 믿을 수 없는, 아니 믿기 싫은 얘기였대요. 지금 남편은 외도 중이었고 그 외도의 대상인 바로 그 신우이였어요. 표면상 두 사람은 남매가 맞지만 실제로는 피가 한 방울도 안 섞인 사이래요. 신우이는 사실 돌아가신 시아버지의 친한 친구 딸이었고 어릴 때 그 친구가 죽고 친구 부인이 딸만 혼자 키우기 힘들어서 남기고 도망갔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그걸 본 이제 자기 시아버지가 너무 안 돼 보여서 신우이를 입양을 한 거였대요. 심지어 시아버지도 시아버지의 친구도 성이 이씨여서 그냥 두 사람의 얘기를 처음부터 모르는 사람들이 보면 진짜 친남매로 알았을 거라고 다 얘기하더라고요. 두 사람의 관계는 1살 차이였던 남편과 신우이가 고등학생 때부터 시작됐고 쭉 이어지다 남편이 군대 갔을 때 신우이가 지금 이혼한 남편을 만나면서 끝이 났는데 결국 두 사람은 다시 만나기 시작했고 그 이상함을 눈치챈 이 신우이의 전 남편이 흥신소를 통해 두 사람의 분류는 알게 되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혼하는 과정에서 전후 사정을 다 듣게 된 시아버지는 그날 이후 몸져 누워서 그 상태로 투병하다가 돌아가셨고 그래서 그 시어머니는 신우이와 인연을 끊은 거였대요. 호적에서도 파버리고. 그러면서 그 두 사람이 이제 분류나는 증거 사진을 보여줬는데 정말 그걸 보면서 온몸이 사시나무 떨듯 떨리고 너무 슬픈데 눈물도 안 나올 정도였대요. 그래서 물어봤대요. 아니 왜 나한테 이런 거를 하냐. 이미 당신이랑 그 신우이는 끝난 사이 아니냐. 이렇게 물어봤는데 그 남자가 하는 말이 자기의 인생을 그렇게 망가뜨려 놓고 둘이서 다시 만나서 히히덕거리고 있다라는 소문을 듣고 자기가 피가 거꾸로 솟아가지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이분이 혹시 그 여자가 부적 같은 거 준 적 있냐고 물어봐서 준 부적이 있어요 라고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거 당장 태우라고. 자기도 결혼 생활할 때 준 게 있는데 그거 받고 나서 몸이 안 좋아서 내가 다른 무당한테 알아보니 그게 나한테 귀신을 붙게 해서 안 좋은 일이 생기게 하는 부적이다. 그리고 아마 집에 가서 베개 속 같은 데 한번 찾아봐라. 똑같은 부적이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해서 집에 가서 찾아봤는데 정말 자기 베개 안에서 그 신우이가 줬던 자기 가방에 들어있던 부적이랑 똑같은 부적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 말을 듣고 나서 그걸 이제 불태웠대요. 불태우고 나니까 그 다음날부터 소화가 잘 되고 몸이 서서히 가벼워지는 거를 느꼈대요. 그리고 그때 만났을 때 당시 이분이 조언을 해준 게 있는데 난리치지 말고 조금 냉정하게 생각하고 당신도 흥신소 같은 데 부탁해서 증거를 수집해서 이혼을 하라고 조언을 했대요. 이분이 여러 방면으로 수소문을 해서 증거를 잡았고 외도하는 결정적인 장면도 포착을 했대요. 그래서 그때 당시는 간통죄가 있을 때였거든요. 그래서 간통죄로 그 두 사람을 고소를 했고 이제 그때 당시 이제 간통죄로 고소를 하게 되면은 무조건 징역을 살게 돼 있었대요. 그리고 자동으로 이혼하고. 그런데 이제 대신 이제 합의를 보면 됐는데 지금 살고 있는 집을 이분이 그냥 받기로 하고 그 다음에 위자료를 좀 많이 받기로 하고
고소는 취하고 그냥 이혼만 했다고 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집에 돌아와서 이제 남편 물건을 정리를 이제 하는데 시어머니 유품이 나왔대요. 시어머니 유품을 이렇게 다시 정리하려고 봤는데 그래도 시어머니는 본인한테 잘해줘서 정리하면서 그 시어머니 이거 좀 그립기도 하고 이래가지고 시어머니 물건이 이렇게 저렇게 보는데 시어머니가 들고 다니던 가방에 조그만 수첩이 하나 있었대요. 그래서 궁금해서 그 수첩을 열어보는 순간 그 안에서 무슨 종이가 나오고 그 종이를 자세히 보는 순간 이분이 기절할 뻔했대요. 왜냐면 그 종이가 바로 신우이가 자기한테 써준 부적과 똑같은 부적이었던 거예요. 시어머니가 그렇게 갑자기 암에 걸리신 이유가 그 부적 때문인지 아니면 사람의 미래는 누구나 알 수 없듯이 갑자기 뭐 그런 병고가 생긴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저도 평범한 사람이라서 자꾸 그런지 그런 쪽으로 믿게 되는 이야기였어요. 네, 뚜기 아빠님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이게 피는 섞이지 않았지만 남매 사이에 그런 관계를 맺었다는 사실이 저는 도무지 믿기지 않을 정도로 충격이네요. 그 해당 주인공분은 평생 그 상처를 안고 가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에 마음 한편으로는 참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지금까지 괴들남이었습니다.